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누가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는가? 이 말씀을 제가 실감 있게 처음 접한 건 박정희 5대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때 신문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의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사회에 뜻 있는 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항시인으로서 만만치 않은 시를 쓰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 같다. 전화로 답을 들은 그 기자는 괜찮겠습니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대로 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자는 매우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그 기자는 훗날 아주 큰 언론사에 주필도 했고 발행인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다는 명목으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앙케이트를 돌릴 때부터 주변에서는 그가 우리나라 언론계의 큰 인물이 되리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작년인가 위안부 할머니를 모신다는 명목으로 30여 년을 일해왔다는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횡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검찰에 고발돼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의연 얘기는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이야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명목으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차변과 대변이 확실해야 합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격리 장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불행해집니다. 저 역시 차변과 대변을 마치지 못한 덕분에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매체이던 회사를 말아먹었습니다. 여원을 비롯해서 8개 잡지를 하면서 잡지왕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잡지는 현모양처라는 용어의 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칠원절구의 재창, 내 맞는 아내를 위한 변호로서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습니다. 여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꽤 많은 일을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경영하는 여운을 비롯한 8개 잡지는 손해나는 잡지였는데 그야말로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기업이었죠.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최초로 현모양처라는 3글자를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칠원절구를 남성 중심 사이에 던졌습니다. 내 맞는 아내를 위한 변론은 남녀 평등을 주창하는 획기적인 기획이었습니다. 실제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 추구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공약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경영을 하는 바람에 그 좋던 회사 잡지왕 소리를 듣던 8개 잡지 발행사가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방에 훅 갔어요.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 여성의 대변자가 아니라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 누구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맞아야 되는데 돈은 나가기는 잘 나가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실물과 거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실물이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의 인물은 왼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엘리치,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었는데 거울 속에서는 정확하게 왼손을 들지 않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목적의 일을 하는 조직에서 사적인 이익 추구에 앞장섰거나 차변과 대변, 왼손과 오른손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최근 LH 사건으로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을 명분 삼아 국가 사업인 그 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핑계로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책사업에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지위로 해서 터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본다고 하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야말로 부패 공무원이 돈의 눈이어도 벌이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업무를 한답시고 벌이는 범죄, 성경을 읽는답시고 벌이는 촛불 훔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되 그걸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치는 범죄 행위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돈을 훔치는 행위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선거 부정 같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범죄도 역시 공직자의 인생을 흔드는 행위가 되고 국가를 흔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을 국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직책을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핑계로 촛불을 훔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LH 등 땅 장사를 한 사람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 지역에 투기했다는 겁니다. 일반 공직자도 아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직업의식, 프로의식의 결렬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하러 국회의원 됐나 돈 벌러 국회의원 됐지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게 차변과 대변 맞추면서 삽시다.